대한민국 평범한 번역가로 일하던 주인공은 어느 날 한 대체 역사 웹툰을 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일본 제국과 대한제국의 역사가 바뀌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군국주의 유사 프로이센 대한제국이 나오는 웹툰. 웹툰의 내용은 국뽕은 어디 가고 미국에 까불다가 핵폭탄 맞고 사가이죽 당하는 내용이었고, 웹툰을 보다 잠든 주인공은 웹툰 속 세상 대한제국 육군 장성으로 빙의합니다. 시기는 아직 세계 2차 대전은커녕 스페인 내전도 시작되기 전 주인공은 이 파시즘에 미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쿠데타 하겠습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26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독재자가 되어 다가올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에서 대한제국을 강대국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 역사 속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동아시아에서 자잘한 설정들이 변경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 역사 속 설정과 똑같은 정통 대체 역사물입니다. 사실 대체 역사물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 2차 대전과 관련된 소설은 문피아에서 워낙 인기 있는 장르라 노베피아에서는 그동안 보기 힘든 장르였죠. 노베피아에서 대체 역사라 해봐야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연희극이나 판타지가 매우 크게 섞여 대체 역사라 말하기 애매한 수준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노베피아에서 조회수 최상위권에 꾸준히 드는 작품이라 어떤 소설일지 한번 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런 전통 대체 역사물은 현실 역사를 기반으로 하기에 고증을 얼마나 잘 지키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세계사는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지식이 얕아서 이 소설이 얼마나 고증이 잘 되었는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에피소드인 쿠데타부터 대충 성공했다로 넘기지 않고 나름 탄탄하게 빌드업을 짜더군요. 우선 메인 스토리는 소설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대한제국의 독재자가 되고, 그 뒤로 혼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미래를 아는 미래인 치트키로 대한제국을 강대국으로 키워나는 게 주요 스토리인데, 주인공은 전쟁을 통한 국력 향상은 반대론자라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으며 세계를 제패하는 스토리랑은 거리가 멉니다. 강대국과 싸우고 주변국가를 정복하며 판도 보는 맛을 느끼는 소설을 원하면 맞지 않죠. 물론 주인공이 전쟁 반대론자인 건 자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이득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지, 절대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현대의 윤리관을 가진 캐릭터는 아니라 정의롭고 착한 캐릭터를 원하면 그 역시 맞지 않죠. 소설 내에서 주인공은 확실한 독재자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수많은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기존 역사에서 다른 열강들이 했던 혐성짓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주인공이죠.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성장시키는 국가 운영물을 기대하시는 분들께 맞는 소설입니다. 메인 스토리는 대한제국을 기준으로 봐서는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며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는 소설을 원하시면 안 맞고, 무난하게 진행되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죠. 사실 소설에서 대한제국이 무난하게 성장하는 건 역사를 보면 당연한 거긴 합니다. 주인공이 미쳤다고 대동아공영권 외치면서 진주만 할 리도 없고, 세계 2차 대전에서는 달디 달고 달디 단 유로파를 외치는 코수염이 모든 어그로를 다 끌어주고 있으며, 그 뒤에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정도 상황에서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건 미래를 아는데도 위기를 만든 주인공 잘못인 수준이죠. 원 역사 속 일본 제국과는 다르게 대한제국은 해군과 육군의 파벌 싸움 같은 것도 없으니까요. 메인 스토리는 초반에는 실제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뒤로 갈수록 대한제국의 생존과 주인공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점점 커져 기존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메인 스토리가 대한제국과 주인공보단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서 종종 이게 대한제국이 주인공이 맞는지 의심되는 수준으로 주인공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죠. 대한제국이 잘나가는 스토리보단 말 그대로 하나의 대체 역사 시나리오를 보는 느낌으로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전쟁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하니 전쟁씬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서술되고, 자잘한 전투씬 같은 건 중요한 전투만 약간씩 다루고 넘어가죠. 메인 스토리가 인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다룬 소설이다 보니 소설 분위기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작가님이 그걸 가끔 나오는 개그 요소나 가벼운 묘사와 담담한 서술로 소설 분위기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십니다. 어둡고 딥한 소설보단 무거운 내용이어도 가볍게 가져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 좋을 듯하고, 전쟁보단 외교와 내정 그리고 첩보전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체 역사물을 좋아하시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세계 2차 대전 대체 역사물을 제대로 본 건 이게 처음이라 다른 대체 역사물과 비교가 불가능한데, 스토리를 자잘한 요소보단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개하니 실제 역사를 매우 얕게 하는 입장에서도 무난하게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주인공이 결혼을 하긴 하지만 연애 요소는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주인공이 육군 장성으로 시작하니 나이가 많은 편이고, 메인 스토리도 주인공 개인의 이야기보단 국가와 전세계 쪽으로 맞춰져 있어 메인 스토리에서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점은 근대 기반 대체 역사물을 본 건 처음이고 제가 역사적 지식이 없다 보니 판단하기가 불가능해서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총평은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기반으로 한 대체 역사물에 관심이고, 독재자 주인공의 윤리가 넘는 국가 운영물을 좋아하며 주인공이나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보단 세계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대체 역사물을 좋아하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